의뢰인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큰 길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아이고.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풀숲에 가로막혀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차가 서 있어갖고 사고 현장을 보니까요. 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과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돼 있네요. 여기에서 자전거가 와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지나가려다가 사고 난 건데요. 사고 비율은 9대1로 제가 9대 1이라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을 자동차가 충격했다 그러면 그때는 90대 1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행자는 천천히 걷죠. 자전거는 빨랐죠. 따라서 자전거가 사고 났을 때 보행자 사고일 때보다는 10 내지 20%를 더 높게 봅니다. 이번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른쪽을 살피면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사고는 자전거에게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박석천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만 지금 한 26년 정도 됐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사고였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버스가 1차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2차로에서 넘어온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얼핏 봐서는 승용차가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내려서 처음에 한 말은 이 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는데 버스가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면 되냐고. 이번 사고는 버스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온 승용차의 잘못인 것 같은데 버스의 난폭 운전이라는 얘기가 그 무슨 얘기죠? 우측으로 추월을 들어오려는데 들어오다가 제가 비스듬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차가. 저는 이제 어차피 정류장을 가려면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사고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버스가 버스 정류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4차로를 오고 있었어요. 승용차가 끼게 된 거예요. 그때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와서요. 버스 앞쪽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계속. 네. 그러다가 버스가 1차로 접어들고 승용차는 2차로에서 한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승객 한 분 다치고 상대 차량은 외제차였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 하고요. 우리 차는 180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한테 30%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승용차 운전자를 기분 나쁘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항의 쪽으로 일어난 거니까 애초에 먼저 버스가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버스에도 일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70대 30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건 아까 거예요. 아까 버스가 다소 난폭하게 들어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버스의 난폭 운전에 대해서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부과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냥 그 앞에 밀어붙이는 거. 그것은 승용차 운전자가 보보 운전을 처벌받고 불과 한 3, 4m? 5m 채 안 되죠.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가로막으면서 멈춰버리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는 100대 0인 사고입니다. 과실도 100대 0이고 또 보복 운전은 고의잖아요. 고의행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몽땅 다 내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기 경찰이 해놓은 저희 마크가 저 자리예요. 사고 난 자리가. 의뢰인이 가리키는 쪽을 살펴보니 도로 위에 사고 장소가 표시되어 있네요. 의뢰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하철을 빠져나가자마자 이거 보죠. 사람입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니까 점프를 하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여기가 닿으면서 여기가 깨지고 여기는 찌그러지고. 사람 안 다쳤나요? 본네트가 움푹 들어갔고요. 유리도 이 정도 유리도 깨졌는데요. 이 정도면은 뛰어들어왔던 그 무단 횡단자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살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살았나 이 생각. 무릎 쪽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처 치료하고 수술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크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친 건 아니라고 그러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든 이 횡단자 왜 갑자기 뛰어든 건가요? 근데 시간이 23시 30분쯤이니까 막차 시간이잖아요. 막차 타려고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니까 무조건 차가 잘못이 있다. 뭐 4 정도는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은 들었거든요.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와 같은 설명이 통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속도를 줄이고 앞과 옆을 잘 보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여 피하지 못하고 사고 낸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약 50%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지금 이번 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의뢰인차가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지하차도에 벽에 가려서 아무것도 밖이 안 보이죠. 이제 올라와서 앞이 보이려고 그럴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이건 못 피하죠. 10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속 60km로 갈 때 1초에 약 17m를 갑니다. 브레이크 밟기까지 0.7초 보통 걸린다는데요.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0대 0 의견입니다. 아, 차도 찍어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20년 무사고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20년 무사고 경력의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저는 이제 출근길에 출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상대 차주분께서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진을 하시는 상황이셨고요. 잘 가다가 아이고 바로 이때 두 차량이 부딪혔군요. 의뢰인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중이었고요.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이 앞쪽이 망가졌고요. 상대편 차량은 측면이 망가졌습니다. 사고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대 3까지는 저는 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 차주께서는 본인은 0 내지는 많이 받아야 10이다. 의뢰인은 올라오던 내가 잘못했다. 내가 70, 상대편 30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왔던 차가 100% 잘못했다. 흰색 차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군요. 차가 다니는 곳은 어디서든지 도로교통법의 기준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할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안전할 때 진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오는 차가 여기에 멈췄다가 조심했어야 되겠죠. 이 올라오는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고요. 한편 흰색 차는 과연 잘못이 없겠느냐. 삼거리에서 직진차가 우선이긴 하지만 언제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서행해야 됩니다.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돼요. 이 차가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혹시 여기서 차가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요 앞에서 잠시 팡 한번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올라오던 차의 잘못이 70, 직진하던 차의 잘못이 30 정도로 보입니다. 안개 낀 날 운전하다 보면 평소보다 오히려 앞차와의 거리가 더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불안감 때문에 앞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자동차가 알아서 챙겨준다면 어떨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2월 영종대교 위에서 무려 106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은 하나같이 사고의 원인이 안개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차도 돌아가고 막 난리 났네. 또 박았어, 저 뒤에서. 어머, 뒤에서 계속 박잖아, 지금. 또 박았어. 대포 소리보다 더 컸어요. 빠바바바바 계속 이 소리가 났었으니까. 앞에 딱 보일 때는 이미 받은 거예요. 5년 한 살이나 10년 한 살이나 거기 그런 상황이면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고 당일 가시거리가 10m로 매우 짧았음을 확인했는데요. 영종대교 사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갯길 모의 주행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무사고 20년 경력의 모범 택시 기사가 직접 참여했는데요. 가시거리가 20m인 동일한 안갯길 위 속도를 달리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100km로 달릴 때 운전자는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안개가 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인데 어느 정도 감속하느냐? 전방의 가시거리 안에서 내가 충분히 설 수 있도록 감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행 속도에 따라 이처럼 차간거리만 잘 유지한다면 급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아이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얼마 전 몸소고 중요성을 느꼈다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문자 도착하는 음이 와서 제가 문자를 확인하려고 잠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자, 잘 보십시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화면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차가 보였죠. 알아서 자동으로 서게 된 거죠. 자동으로요? 차가 알아서 멈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잠시 졸았거나 한눈을 팔았거나 해서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했거나 했을 때도 따라서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주행 중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뭐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는데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알아서 멈추는데요. 차량 전방에 여기 이 커버 뒤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윈드실드 쪽에 있는 여기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물체의 거리와 속도를 인지하고 카메라가 차로를 인지해 충돌 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멈추는 거죠. 신기하네요. 충돌 네. 위험이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뜨게 되죠. 창에 충돌 위험 상황이 되면 잘 보세요. 앞 유리의 위험 상황을 알리고 경보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죠. 옆차로에 있는 은색 차량이 슬금슬금 다가오다가 제보자의 차량을 치면서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달려오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것도 외제차라 피하려고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권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고. 사고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사각지대 차가 있을 때 경보음이 울리고 핸들이 그러네요. 진동을 줘서 운전자에게 경보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하지만 모두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미래 신기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지금 사이렌이 울리죠? 운전자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그대로 직진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눈동자라든지 어떤 반응이 거의 없으시죠. 물음에 답도 없으시고 저혈당이 쇼크 오신 것 같다고. 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돌발 상황을 대비한 기능도 있습니다. 보시죠. 운전자가 주행 중에 운전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동차 스스로 갓길이라든지 안전하게 자동으로 정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라는데요. 운행 중 운전자에게 발생한 비상 상황을 자동차가 알아서 인지하고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운전자를 대신해서 자동차가 도로 상황을 파악하며 자, 서서히 움직입니다. 이때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와 레이더 또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고 주변 차선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안전지대를 찾아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대단하죠? 별게 다 있네요. 네. 상황이 됐을 때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이제 도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겠죠. 말이에요, 그 차가. 저는 이제 어차피 정류장을 가려면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사고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버스가 버스 정류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4차로를 오고 있었어요. 승용차가 끼게 된 거예요. 그때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와서요. 버스 앞쪽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계속. 네. 그러다가 버스가 1차로 접어들고 승용차는 2차로에서 한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큰 길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아이고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풀숲에 가로막혀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차가 서 있어갖고 사고 현장을 보니까요. 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과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돼 있네요. 여기에서 자전거가 와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지나가려다가 사고 난 건데요. 사고 비율은 9대1로 제가 9대 1이라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을 자동차가 충격했다 그러면 그때는 90대 1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행자는 천천히 걷죠. 자전거는 빨랐죠. 따라서 자전거가 사고 났을 때 보행자 사고일 때보다는 10 내지 20%를 더 높게 아이고 이 차로에서 넘어온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얼핏 봐서는 승용차가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내려서 처음에 한 말은 이 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는데 버스가 그렇게 난폭 운전하면 되냐고. 이번 사고는 버스가 정상대로 가고 있었고 승용차 갑자기 들어온 승용차의 잘못인 것 같은데 버스의 난폭 운전이라는 얘기가 그 무슨 얘기죠? 우측으로 추월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다가 제가 비스듬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그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른쪽을 살피면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사고는 자전거에게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박석천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만 지금 한 26년 정도 됐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사고였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버스가 1차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